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김주입니다. 요즘 찬원님에 대한 떡밥이 많아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창조적 감각적 그레이스라고 하는 공간은 제가 수년간 한 분 한 분 구독자를 모아서 885명이었던 저의 일터였고 저의 생각들을 펼치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일을 하게 돼서 예전 기록들을 이제 거의 지우긴 했죠. 어느 날 미스터 트롯 데스매치 어떻게 됐더라 하면서 클립 영상을 찾아보는데 이찬원의 울긴 왜 울어 무대를 보면서 예고 없는 강력 펀치를 맞은 느낌으로 진짜 흠씬 두들겨 맞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됐죠. 그렇게 제 인생에 이찬원은 훅 들어왔어요. 이찬원의 영상을 다시 첫 무대부터 보기 시작했고 이제 쭉 이어서 보면서 놀랐던 거는 무대마다 카멜레온처럼 다른 거예요. 아니, 카멜레온은 색깔만 다르지 이거는 형태, 외모 이런 모든 게 다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더더욱 이찬원의 매력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예, 지금 봐도 아무리 돌려봐도 절대 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거기다 심지어 치명적인 순수한 매력까지 가지고 있으니 온통 찬원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완전히 뭐 페인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시간으로 치면 울긴 왜 울어 무대와 패럿 방송에 나간 2주였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 그의 전체 무대도 합쳐봐야 고작 4개 정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도대체 이찬원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드는 게 감정이 이제 점점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책상에 앉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제 찍을 때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찬원님의 매력을 파헤치는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찬원님이 인기투표, 문자투표 1위를 할 때였어요. 그저 찬원님에 대한 제 마음을 공유하고 싶고 1년에 일어나는 묘한 분위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그 마음을 담았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 누추한 곳에 4,300여 명의 구독자가 더 추가돼서 5,170명이 돼 있는 거예요. 찬원님을 사랑하는 팬분들 그리고 이찬원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위력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는 유튜브 수익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뭘 신청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런데 일이 바빠가지고 그런 걸 차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순간이 좋고 찬원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좋은 분들을 알아가는 뭐 그런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요즘 컨셉은 성숙한 팬으로 가는 성장기를 다루고 있네요. 저번 주 방송을 보면서 제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찬원님이 안 보이면 약간 시무룩한 정도? 약간 토라지는 정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에 제 자신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미트가 끝나고 제 개인적인 일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서 지방 출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차분히 앉아가지고 막 입이 귀에 걸려서 낄낄거리면서 가슴 졸이면서 뭐 그렇게 푹 빠져서 볼 수가 없었어요. 뭐 파트너분 댁에서 받고 차에서 받고 옆에서 이찬원이 그렇게 좋냐고 놀림 당하기 일쑤였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저랑 일하시는 파트너분이 다른 분한테 제 카톡 프로필 사진 보여주면서 나랑 일하는 분이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찬원이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있으니까 자기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넘사스럽다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명언이 떠올라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말이 떠오르지만 네, 재밌으시라고 농담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라디오스타 2회차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2회 방송분이 나갔었죠. 라디오스타
인스타 라방, 사콜 이 순서로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본방 볼 때 한 부분 한 부분 심취해서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느끼는 가수의 킬포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스. 방송 앞부분에 사랑하는 님이 안 나와서 마음이 상하려고 했는데 찬원님 방송분을 보니까 제가 추측을 하건대 아무래도 작가님들 중 한 분이 찬원 마을에 계신 것 같아.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 같아. 왜냐면 쓰는 용어들이 팬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어휘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전의 이현경님이랑 제가 카톡을 굉장히 자주 주고받는데 그분이 캡처해 주신 방송분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작가분들이 정말 이찬원 팬들이 느끼는 마음, 찬원님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여정을 진심으로 알고 쓰신 것 같다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이 장면 좀 기억해 주세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할 때 나온 자료 화면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모르고 그때는 노래만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현경님이 이렇게 캡처해 주셨는데 굉장히 본인이 보고 뭉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을 헤아려 주는 걸 보면 작가분들 중에 분명히 이찬원 팬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찬또 위키라는 별명 때문에 주어진 이 코너에서 다 틀려서 충격받는 이 표정, 멍 때리는 표정이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여기 자신만만해 하면서 씩 웃는 표정. 근데 틀렸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반장, 정교회장, 학부회장, MC 등등 본인의 이력을 표현할 때 나서는 걸 좋아한다라고 본인은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거거든요. 중간 역할을 굉장히 조율을 잘해야 되죠. 학생과 선생님 이런 양쪽 역할을 굉장히 두 입장을 다 충족시키면서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빛을 발하는 리더십, 그런 노련함이 지금까지의 경험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찬원은 어디까지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10년 뒤, 20년 뒤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가. 그리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전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앞부분을 부른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노래 앞부분을 부르는 걸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어? 생소하고 조금 밋밋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찬원이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나니까 앞부분을 제가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힘을 넣었다 뺐다 간드러지게 너무 잘 부르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찬원은 노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이찬원이 요술 찬또봉으로 뾰로롱 이렇게 하면 모든 노래가 재탄생되고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요. 2부 라스 때는 1부 때보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요. MC들도 이찬원에게 조금 더 친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쉬운 부분은 찬원님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끌려하는 여자 MC가 있었다면 조금 더 좀 설레는 그런 질문들도 하고 방송이 좀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언니들이 좀 노숙하시다 보니 오히려 취향이 영웅이나 영탁, 민호 쪽으로 더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팬으로서. 렌즈를 끼게 된 사연을 이야기할 때 현경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질문이 잘못됐다고. 안경 꼈을 때는 연애가 안 됐어요가 아니라 렌즈를 끼고 나서 연애가 잘 됐냐라고 물어봤었어야 되지 않냐고. 그날 밤이 넘어가는 새벽에 남승민과 함께 찍은 인스타 라방에서 이찬원 팬분이 그렇게 똑같이 질문했잖아요. 그쵸? 역시 센스가 있다니까요. 얘 렌즈를 끼고 나서 연애를 했냐 이런 거.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죠. 라방에서 안 사귀었다 그랬잖아요. 연애를 못했다가 아니라 연애를 안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한 게 아니라.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 뭐 회장하고 MC 보고 바쁜 거죠. 그리고 가수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찬원님에게 여자친구, 연애 이런 건 어쩌면 그 삶을 안주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련함이 또 있어서 유튜브 고민상담 연구소 이런 거 보면
연애 안 했다는 말을 믿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 같은 사람 맞나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안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인스타 라방을 보니까 형으로 딱 리드하는 모습, 능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참 영락 없는 사내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달콤하게 노래를 불러줄 때는 또 스윗한 모습, 예쁜 콧날, 또 예쁜 입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또 이렇게 예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그 찬러브 96님의 그 만화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장의 위험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네, 인스타 라방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힘줘서 부르는 찬또님의 노래도 매력적이지만 힘을 빼고 속삭이듯 귓가에서 불러주는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음악만 다루는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 같이 여행하면서 길거리에서 다양한 노래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음악 프로그램들에서 이찬원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찬원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의 그런 콜라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꼭 트롯과 그 사람들의 콜라보가 아니라 그 사람들 화해서 노래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계속 발전해서 그런 다양한 모습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가수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이미 같은 트롯을 해도 품격 있는 음악을 하는 그런 가수라서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는 소속사도 발전성을 위해서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또 그런 곳은 보니까 음악하는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뭐 연기라든지 MC 이런 부분은 또 없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찬원님이 어느 소속사와 일을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본인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느 소속사는 이 인기가 사라질 때라 바람 불 때 돛을 다는 식으로 노래 급하게 만들고 행사 전국에 막 여기저기 잡아서 가수들 상품화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소속사 말고 왜 케이팝 스타라고 하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낸 가수들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준비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1년이나 2년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너무 보고 싶지만 이 팬 입장에서 그렇지만 또 너무 서둘러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소속사를 선택하기를 기도하고 또 아티스트들을 보호해주고 재능을 개발해줄 수 있는 그런 소속사에서 이찬원님께 또 러브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팬분들도 소속사 없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숲을 보고 또 멀리를 보고 우리 가수의 면목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멋진 팬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야기가 지금 길어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하고 사콜로 넘어가 볼까요? 러브레터 부를 때 그냥 잘한다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어폰을 꽂고 다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박자를 타는 게 너무 좋고 박자를 완전히 갖고 놀아요.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박자를 타고 노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간드러지게도 잘 부르고 저는 무엇보다 이찬원의 차분함이 좋아요. 사람이 마음이 급하고 긴장을 하면 박자가 빨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절대 이찬원은 그런 게 없어요. 절대 음감이기도 하지만 박자가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심적 안정감에서 오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키우셨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희재님과의 콜라보도 기대 이상이었고 노래방 기계로 이걸 이렇게까지 뽑아내니까 아 진짜 두 실력자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교하는 거, 기교 부리는 거, 박자 타는 거 이런 게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맞춘 것처럼. 너무 간드러지기만 하면 지루하고 또 임팩트가 없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들리면서 곡의 완성도가 더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원님의 러브레터 왕곡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사랑합니다. 예, 목소리 첫음을 딱 듣고 아픈가? 그때 화면을 자세하게 보니까 얼굴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걸로 목소리가 잠겨져 있는 그런 그 목소리였어요. 이후 알게 됐는데 많이 아팠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렌즈를 1시간도 못 하고 있거든요. 눈이 너무 불편해서. 근데 장기간 녹화를 하면서
힘들지 않을까. 계속되는 스케줄,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영양적으로도 많이 불균형할 거고 팬으로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찬원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레이스 찬스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찬원님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비타민과 미네랄 주스를 가족들과 계속 마시고 있고 또 요걸 알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호님한테 이게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흡수력이 너무 좋고 굉장히 정확한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타먹으면 되는 분말 주스 형태거든요. 다수의 국가대표급 선수들, 뭐 메달리스트, 뭐 성악가 이런 분들이 드셔요. 그러면 경기 결과도 달라지고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요. 맛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막창 가게에 택배를 보낼까도 생각을 해봤고 가서 전달해 드릴까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걸 제 생명과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그 가치를 알고 본인이 스스로 챙겨 먹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찬원님의 품으로 가서 잘 챙겨 먹게 할 수 있을까가 지금 고민이에요. 혹시 네, 이찬원님과 저를 연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요 밑에 연락처를 좀 적어둘 테니까 꼭 연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런 컨디션이 있는 와중에도 빵긋거리면서 긍정적인 에너지 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팀의 사랑합니다 무대는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이찬원님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무대라고 생각해요. 차에서 이렇게 눈 감고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롯 버전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감다가 눈을 떠서 막 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발라드로 가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트롯으로 가고. 완전 요물이에요. 완전 끼돌이에요. 근데 한없이 뒤에서 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하는데 왜 한없이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포즈도 발라드 부르다가 트롯 부르면 포즈도 바뀌는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구간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엄청 웃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장거리인데도 금세 집에 도착하더군요. 네. 형들 그리고 동생 MC들의 반응이 재미를 더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무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경님이 카페에서 퍼온 글을 보여주시는데 노래 초반에 찬호님이 오케이 하는 사인이 있었다고 하네요.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한 주문도 들어줘야 되고 지루해서 토라진 형도 즐겁게 해줘야 되고 팬들 마음도 또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찬호님은 이 노래 하나로 몇몇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를 찾아주세요 할 때는 노래방이었잖아요. 조명도 어두웠고 그래서 본인도 우리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사랑합니다 무대는 아무래도 또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팬 입장에서는 갈증은 났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발라드에서 트롯, 트롯에서 발라드로 자유자재로 넘어가는 것이 또 다른 킬링 포인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아마 예능에서 그 이찬원의 주특기가 될걸요? 발라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큰형님 표정을 보면서 아마 이찬원 팬이 아닌 남자분들의 그 시청자들의 표정이 딱 저 표정이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시청자들도 계속되는 노래에 조금은 지루해지고 그런 포인트에서 빵빵 터지는 생기를 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자가 빨라짐이 없고 굉장히 차분해요. 할 거 다 하고 발라드 박자 늘릴 거 다 늘리면서 갑자기 트로트로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정말 며칠 전에 심지어 찬호님이 꿈에 나온 거예요. 제가 개꿈밖에 안 꾸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꿈만 꾸는데 이번엔 찬호님이 진짜 너무 생생하게 나온 거예요. 손을 잡고 걸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검지손가락질을 이렇게 했더니 검지손가락만 잡고 걸었어요. 그러면서 방송을 여러 번 돌려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말 꿈일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찬호님 노래는 들을수록 중독돼요. 못 보았던 그런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이 다시 들을 때의 재미인데요. 해 뜰 날도 박자가 기존 노래와 다르더라고요. 박자 타는 게. 노래를 굉장히 듣고 싶게 만들어요. 심지어 쨍 할 때는 진짜 해가 쨍하고 막 비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는데 찬원님의 노래를 듣고 찬원님의 일대기를 쭉 또 보기도 하고
그때 신선한 풋풋함에 막 젖어들기도 하고 폭풍 성장에 감탄하고 막 노련함에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순진한 눈웃음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도착지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18세 순위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막 진짜 행복 에너지가 막 나오는 느낌이에요. 귀염뽀짝한데 매력이 막 터지는 상남자 같아요, 진짜. 누나들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죠. 그래서 6, 70대 팬분들도 많은데 손주 같고 아들 같기도 하지만 남자친구 같은, 젊을 때 남자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상남자 같은 박력 이런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찬호님의 노래는 무한 반복의 묘미가 있다. 어떨 때는 이 순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막 헌혈받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니까요. 이찬원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한 가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경님이 아까 전에 왜 미 이렇게 호명되고 고개 숙이면서 감사 인사하는 그 장면 있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찬원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가장 마음이 아픈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 순간 이찬원은 겸손과 감사로 자신의 감정을 다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향해 달려온 이야기는 나의 꿈을 다시금 꺼내들게 만들어주고, 연습벌레의 모습에서 기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사람과 기회를 소중하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모습에서 나 또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찬원은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 세상에 빛을 더해주는 사람, 세상과 구별되고 사랑스러운 사람, 어려움 앞에서 아름답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아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한편으론 좀 애처롭기도 하고 세상에 빛을 더해줄, 정말 눈물나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응원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마음 졸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생긴 마음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숍에 갔어요. 마음속으로 자몽에이드를 먹고 싶은데 말은 아메리카노라고 말을 하면 아메리카노가 오겠죠. 내 마음 자몽에이드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이찬원을 사랑하고 이찬원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걱정을 해서 걱정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생생하게 꿈꿔주고 그런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늘의 우주의 그 주문이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고 있으면 저 자리가 이찬원 자리인데 싶은 마음도 올라오지만 미스터 트롯 거품이 빠져도 가장 오래 갈 사람, 보여줄 게 가장 많은 사람이 이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찬원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잘 돼, 잘 됐어, 이런 식으로 축복하는 언어로 계속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문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식만 하되 나는 계속 입으로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이찬원의 길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수가 큰 그릇이 될 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팬으로서도 그를 잘 따라가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는 그런 멋진 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방송 후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찬러브96이라는 분 혹시 만화를 보셨나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포인트들을 다 살렸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이 나오면 사서 간직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광팬임을 입증하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아이디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눈이 튀어나오실 거예요. 정말 많이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도 제가 반했던 시간 순으로, 이 연대기 순이라고 하죠. 그런 킬포드를 한번 앞으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 찬원 어떻게 하냐고, 아는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TV 보고 알았어요. 그전엔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제가 찬원 사랑하는 마음을 질투가 날 정도래요. 그거 들으면서 와, 우리 신랑이 진짜 대단하구나. 자기를 볼 때는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폰을 보고 맨날 쌩글거리고 깨르르 넘어가고 막 진짜 웃겨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크게 화내지 않고, 화는 안 낸 건 아니고 크게 화내지 않고 두 번 정도 냈어요. 18세 순이 막 광분할 때 한 번 내고.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저한테 슬쩍 와서 관심 가져달라고 애교 부리고 놀아달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남자입니다. 저희 남편이. 네. 결론은 예, 찬원이만큼 가족도 사랑하자. 오늘의 결론이고요. 다음 오늘 밤에 뭉쳐야 찬다 방송이 또 되니까 보시고 축구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방송분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하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